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은퇴 후에 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평생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셨는데도 왜 노후에 돈이 부족할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분을 모셨어요. 30년 동안 수많은 은퇴자분들의 재무 상담을 해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상담하신 어르신들 중에는 소비 습관만 바꿔도 노후가 완전히 달라진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필요한 정보를 꼭 한 가지라도 얻고 가실 수 있도록 특별한 분을 모셔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저희 연구소가 심혈을 기울여 분석한 오늘의 지식들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재무심리 전문가 강철민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재무심리 전문가 강철민 박사입니다. 30년간 수많은 은퇴자들의 가계 상황을 상담하며 가장 위험한 소비는 의도 없는 소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의도 없는 소비란 뭘까요? 바로 습관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지출들이에요. 이런 지출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겁니다. 나는 아껴 썼는데 왜 가난할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새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만났던 김영숙 씨 사례가 생각나네요. 72살이신 분인데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시면서 정말 알뜰하게 사셨어요. 퇴직금도 상당했고 연금도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퇴직하고 5년 만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영숙 씨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아껴 쓰는데 왜 돈이 없을까요? 커피숍도 안 가고 옷도 안 사고 외식도 거의 안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지출 내역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영숙 씨가 모르고 있던 돈의 구멍들이 여기저기 뚫려 있었던 겁니다. 손주들 용돈으로 매달 30만 원, 경조사비로 40만 원, 건강식품 정기구매로 20만 원, 홈쇼핑에서 충동구매한 물건들이 또 30만 원. 이것만 해도 벌써 1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영숙 씨는 이런 지출들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최근에 제가 상담한 은퇴자 200명을 분석해 봤더니 60대 이상 은퇴 가구의 절반 이상이 퇴직 5년 내에 생활비 부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파헤쳐 보니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습관처럼 새는 소비였어요. 큰 돈을 잘못 써서가 아니라 작은 돈이 여기저기서 계속 새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만났던 박진수 씨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68세에 은퇴한 공무원이셨는데 퇴직 후 3년 만에 퇴직금이 거의 바닥났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박도 안 하시고 사업 실패도 없었고 큰 병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진수 씨는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만들어진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어요. 매주 골프 한 번에 20만 원, 매달 동창 모임 회비와 술값으로 50만 원, 명절 때마다 형제들한테 용돈 100만 원씩, 손주들 생일이나 행사 때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쓰다 보니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퇴직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죠. 진수 씨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네요. 주변에서도 다들 이렇게 사는데 저만 안 하면 인색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체면과 인간관계를 중시하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라면 결국 파탄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30년 동안 상담하면서 느낀 건 노후 파탄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런 무의식적인 소비 습관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낭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여기저기서 돈이 새고 있어요. 마치 수도꼭지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처럼 작은 지출들이 모여서 큰 구멍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를 망치는 최악의 소비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 끊을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위험한 소비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 퇴직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는 분, 자녀들한테 용돈 주고 나면 정작 본인은 아껴 써야 하는 분, 그리고 나는 낭비하지 않는데 왜 돈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소비 습관을 바꾸고 나서 삶이 달라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엔 어렵고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몇 개월 후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시잖아요. 그 행복을 여러분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남을 위한 소비가 결국 나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말, 처음 들으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평생 살아온 방식을 부정하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체면과 자녀, 경조사로 지출하는 돈이 결국 본인의 노후를 망치는 걸 수없이 봤거든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게 부모된 도리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셨죠?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정이 많고 가족을 중시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남을 위한 지출이 내 생활을 위협할 정도가 되면 그건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위험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상담했던 정미선 씨 사례를 들려드릴까요? 68살이신 분인데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어요. 연금도 괜찮고 퇴직금도 제법 있었죠. 그런데 퇴직한 지 6년 만에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났다고 찾아오셨습니다. 미선 씨가 처음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저는 정말 검소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옷도 5년째 안 사고 있고 외식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자녀분들한테는 얼마나 지원하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미선 씨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시더라고요. 큰딸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3천만 원을 빌려줬대요. 아직 못 받았고요. 작은 아들은 아파트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5천만 원을 보태줬다고 하시고 손주들 학원비도 매달 100만 원씩 대주고 계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미선 씨 본인 생활비는 얼마나 되시나요? 그랬더니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 자녀 지원금까지 합치면 매달 3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었어요. 연금으로는 당연히 부족하니까 퇴직금에서 계속 빼서 쓰신 거죠. 더 안타까운 건 미선 씨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맞습니다. 부모 마음은 다 그렇죠. 하지만 정작 미선 씨는 병원비 걱정에 건강검진도 미루고 계셨어요. 또 다른 분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73세의 한동수 씨인데 대기업 임원 출신이셨어요. 퇴직금도 억대였고 연금도 상당했죠. 그런데 퇴직한 지 8년 만에 생활고를 겪게 되셨어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바로 경조사비와 모임 회비였습니다. 동수 씨는 사회생활을 오래 하셔서 인맥이 정말 넓으셨어요. 매주 누군가의 경조사가 있었고 각종 모임도 여러 개 나가고 계셨죠. 골프 모임, 등산 모임, 동창회, 향후회, 전 직장 모임까지. 한 달 경조사비만 평균 150만 원, 모임 회비와 식사비로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동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은퇴했다고 갑자기 안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체면이 있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수 씨 생활비를 대주나요? 병원비를 내주나요? 동수 씨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제가 이런 의무감 소비가 은퇴 후 빈곤의 시작이 되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명절에 사위 집에 30만 원짜리 과일 세트 보내고 손주 돌잔치에 금목걸이 사주고 자녀 신혼집 보태준다고 퇴직금 5천만 원 털어주고. 그 결과가 뭘까요? 당신의 생활비 부족, 의료비 공백, 그리고 결국 자식에게 다시 손 벌리게 됩니다.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이 가난을 부른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홈쇼핑, 복권, 건강식품 같은 것들이요.
한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달, 매주 사면 중독입니다. 에이, 이거 하나 사면 끝이지 뭐, 건강식품이니까 아껴야 할 이유 없잖아. 이런 생각하시죠? 얼마 전에 만난 김순자 씨, 71살이신데 정말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건강식품비로만 매달 80만 원을 쓰고 계셨어요. 홍삼, 오메가3, 비타민, 유산균, 관절에 좋다는 약, 혈관에 좋다는 약. 집에 가보니 방 한쪽이 온통 건강식품 박스로 가득했어요. 순자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걸 다 드시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먹다가 깜빡하면 며칠씩 안 먹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끊으면 불안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건강이 중요하죠. 하지만 정작 순자 씨는 병원 진료비가 부담스러워서 아픈 데가 있어도 참고 계셨어요. 홈쇼핑 중독도 심각한 문제예요. 박영희 씨, 69살이신 분인데 하루에 홈쇼핑 채널을 6시간 이상 보신대요. 처음엔 구경만 한다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매일 뭔가를 사고 계셨어요. 압력솥, 청소기, 이불, 건강 매트, 안 쓰는 운동기구까지. 집에 가보니 포장도 안 뜯은 물건들이 수북했습니다. 영희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틀어놓는 건데 보다 보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서 사게 돼요. 한정 수량이라고 하면 더 급해지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달에 120만 원을 홈쇼핑에 쓰고 계셨어요. 연금 절반이 홈쇼핑으로 나가는 거였죠. 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10,000원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한 달이면 4만 원, 1년이면 48만 원입니다. 10년이면 480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건강검진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겠죠. 제가 상담했던 이철수 씨는 매주 5만 원어치 복권을 사셨어요. 벌써 15년째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드렸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15년 동안 3,900만 원을 복권에 쓰신 거였거든요. 당첨금? 가장 많이 받으신 게 50만 원이었대요. 이런 습관적인 소비를 어떻게 끊을까요? 한도를 정하세요. 이달은 건강식품 한 개만 홈쇼핑 대신 인터넷에서 가격 비교해보기. 이 작은 습관이 큰 돈을 지켜줍니다.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한 달만 해보세요.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시면 뿌듯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르고 흘려보내는 돈이 가장 무섭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동결제, 중복보험, 스마트폰 고요금제 같은 것들이요. 한번 점검 안 하면 평생 돈이 셉니다. 이거 예전에 가입한 건데 해지하면 손해보는 느낌이라 그냥 두고 있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최근에 상담한 강복순 씨, 75세이신데 보험료만 매달 80만 원을 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같은 보장이 3개씩 겹쳐 있었습니다. 암보험만 4개, 실손보험도 2개. 심지어 이미 만기가 지난 보험도 계속 내고 계셨어요. 왜 그러셨냐고 물으니 보험 약관이 너무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동 결제도 큰 문제입니다. 신문, 잡지, 각종 멤버십, 앱 구독료. 한두 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모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김정호 씨는 은퇴한 지 3년이 됐는데도 회사 다닐 때 가입한 각종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어요. 경제신문 2개, 잡지 3개, 사용하지도 않는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매달 15만 원이 그냥 나가고 있었죠. 스마트폰 요금제는 어떠신가요? 자녀들이 해준 대로 그냥 쓰고 계시죠? 박말순 씨는 한 달에 8만 원짜리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계셨는데 실제 데이터 사용량을 보니 1기가도 안 되더라고요. 2만 원짜리 요금제로 바꿔도 충분했습니다. 1년이면 72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가계부나 통장 앱을 확인해 보세요. 보험은 중복 여부 확인하고 필요 없는 건 해지하시고 자동 결제는 쓰는 것만 남기고 다 끊으세요. 요금제는 본인 사용량에 맞춰서 낮추시고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서 그냥 둔다고요? 그 나중이 오기 전에 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지출을 줄이는 건 절약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 그렇죠.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출을 관리하지 않으면 노후 파탄은 시간 문제예요. 하지만 희망적인 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소비 습관을 바꾸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석 달만 지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통장 잔고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잖아요. 그 행복을 찾는 방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노후를 파탄내는 건 한 번의 큰 실수가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매달 반복되는 소비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소비 습관이 있으셨나요? 제가 30년 동안 재무 상담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새는 돈을 막는 것만으로도 노후가 달라집니다. 1년이면 120만 원, 240만 원이고 10년이면 1200만 원, 2400만 원이에요. 이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최근에 다시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3년 전에 처음 상담했던 최영자 씨, 74살이신데요.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막막해 하셨어요. 퇴직금은 거의 바닥났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고 자녀들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때 영자 씨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이 캄캄해요. 그래서 제가 영자 씨와 함께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 정리하고 자동 결제 끊고 경조사비 줄이고 홈쇼핑 대신 필요한 것만 직접 사러 가시도록 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평생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 후에는 비상금도 마련하셨고 1년 후에는 작은 여행도 다녀오셨대요. 영자 씨가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선생님,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영자 씨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세요. 매달 적금도 넣고 손주들한테도 용돈 주고 본인도 문화센터 다니면서 즐겁게 사신대요. 비결이 뭐냐고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저 쓸데없이 새는 돈을 막았을 뿐입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도 들려드릴까요? 이상훈 씨, 69살이신데 2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매달 300만 원이 넘게 나가는데 도대체 뭐에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같이 분석해보니 문제가 명확했습니다. 의무적인 모임비, 체면 차리는 경조사비, 습관적인 자녀 지원금. 이것만 정리해도 150만 원이 절약됐어요. 상훈 씨는 처음엔 걱정이 많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식들한테 박하다는 소리 듣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남들 시선 때문에 본인 노후를 망치실 건가요? 그 말에 결심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상훈 씨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고 계세요. 건강검진도 제때 받고 아내분과 국내 여행도 자주 다니신대요. 무엇보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작정 돈만 주는 것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가 되는 게 진짜 자녀를 위하는 거라는 걸 깨달으셨대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습관을 바꾼다면 노후는 다시 당신의 삶이 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노후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고요. 일에서 해방되고 시간이 많고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시기잖아요. 돈 걱정만 없다면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작은 소비 습관 때문에 이 황금기를 망치고 계세요. 매달 새는 10만 원, 20만 원이 쌓여서 노후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막을 수 있는 돈인데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한 번에 다 실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해보세요. 먼저 통장이나 카드 명세서를 꺼내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건지 하나하나 따져보시고요. 특히 이런 것들은 꼭 확인하세요. 자동 결제되는 서비스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보험들, 습관적으로 나가는 경조사비와 모임비, 충동적으로 사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는 지원금이 적정한지. 이것만 정리해도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까지 아껴야 하나 서글프다고요. 하지만 이건 아끼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쓰는 겁니다.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필요하고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거예요. 그게 진짜 풍요로운 노후 아닐까요? 저는 상담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요. 돈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작은 소비 습관 때문에 이런 자유를 잃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주변에 나는 아껴 쓰는데 왜 돈이 없을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최근에 은퇴하신 분들, 퇴직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든다고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화는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변화의 시작이에요. 이제 실천만 하면 됩니다. 처음엔 불편하고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한 달만 참아보세요.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시면 뿌듯하실 겁니다. 석 달이 지나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을 거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노후를 살고 계실 거예요. 노후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바꿀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작은 것부터 바꿔보세요. 그러면 1년 후, 2년 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돈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그게 바로 여러분이 누려야 할 삶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노후를 지킬 실전 재무 습관 강철민 박사가 함께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정보는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철민 박사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여러분도 돈이 새는 구멍을 찾아내는 방법을 아셨으니 진짜 스마트한 시니어가 되신 겁니다. 남들은 모르고 계속 돈을 흘리고 있을 때 여러분은 꼼꼼하게 관리하면서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오늘 배우신 내용 꼭 실천해 보세요. 통장 한번 확인하고 자동 결제 하나 끊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 연구소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계속 연구하고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무료로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전문가님 모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